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묘도에 1조 4천억 원 규모의 LNG 터미널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핵심 시설인 LNG 저장 탱크도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데요. 오는 2028년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수요처를 확보하는 게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거대한 원통 모양의 구조물 안쪽으로 지름 90m에 달하는 지붕이 들어섰습니다. 작업자들은 분주한 손놀림으로 지붕과 외벽을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LNG 허브 터미널의 핵심 시설인 액화 천연가스 저장 탱크. 이번에 지붕 구조물까지 설치되면서 기본적인 외형을 갖추게 됐습니다. 탱크 한 기당 20만 킬로리터 용량으로 오는 2027년까지 3기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내부에는 마이너스 163도 저온의 LNG를 저장하기 위해서 9% 니켈 플레이트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시설이고 전체적인 공사 기간도 제일 긴. 여수 묘도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비 1조 4천억 원 규모의 LNG 허브 터미널 조성 사업. 저장 탱크와 선박 접안 시설 등 주요 인프라가 조성 중으로 현재 38.3%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에 이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대상 사업으로도 선정돼 정부 펀드 자금 2,800억 원이 투입됐고 전라남도와 여수시도 모두 230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업체 측은 오는 2028년부터 가동을 시작해 산단 입주 기업과 발전소 등에 LNG를 공급할 계획인데 수익성과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처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말까지는 한 4군데로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트레이딩 업자들과 같이 수요처를 지금 확보하려고 지금 중국이랄지 다른 나라도 지금 접촉을 중에 있습니다. 업체 측은 LNG 구입 단가를 낮추는 것도 수익성과 직결되는 만큼 공급처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올해도 국내 대표 철새 도래지인 순천만에 국제보호종 흑두루미가 날아들었습니다. 앞으로 흑두루미 행동 연구와 함께 국제 협력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갯벌에 자리 잡은 흑두루미. 국제보호종 흑두루미가 지난달 말부터 대표 철새 도래지 순천만에 날아들었습니다. 서식지가 확대되면서 흑두루미와 사람 사이 거리도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 세계 개체수 절반에 달하는 7천여 마리가 순천만을 찾을 전망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번식해 한국과 일본에서 겨울을 나는 흑두루미. 흑두루미 하늘길에 놓인 4개 국가는 생태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Hooded crane is migratory species, and collaboration is very important because only all together we can protect this crane. Because hooded crane fly from Russia, from China to South Korea and to Japan. 조류학계는 새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연구를 올해부터 확대 추진합니다. 순천만을 찾는 흑두루미가 늘어남에 따라 어떤 환경에서 안심하고 머무는지 등을 추적해 앞으로 서식지 조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흑두루미들이 이 순천만 지역을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을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지금 보호 연구를 하고자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천시는 서식지 확대를 위해 전봇대 추가 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풍 들일 때 전봇대 49개를 제거해 흑두루미가 먹이를 찾는 희망 농업단지를 62헥타르에서 112헥타르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외국인 인력 제도 개선과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문성 전남도의원은 전남 지역의 등록 외국인은 6에서 7만 명이지만 실제 체류자는 2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법 체류자가 합법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절차와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자 제도를 전담할 수 있는 공직자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고 지역 특화 비자 제도의 확대도 제안했습니다. 순천 선월지구에 오는 2028년 개점을 추진 중인 대형 유통매장 코스트코 조성에 앞서
교통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연아 순천시 의원은 최근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코스트코 개점 후 인근 신대지구가 교통 정체와 소음 문제 등을 겪을 수 있다며 순천시가 전남도, 국토부, 경찰 등과 협력해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점 전 신대에서 세풍간 지방도로 확장 공사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광양시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목포 도심의 편의점과 마트에서 잇따라 강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 종업원이 홀로 일하는 마트만 노렸는데요. 경찰은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저녁 한 편의점 앞.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내부를 살핀 뒤 들어섭니다. 아무도 없는 편의점을 둘러본 뒤 카운터로 간 남성은 여성 종업원을 향해 흉기를 꺼내 휘두릅니다. 흉기를 본 종업원이 놀라 움찔합니다. 돈 내놔. 그랬더니 돈 없어요. 뭐 그렇게 정도만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돈도 안 뺏고 그냥 나가길래 그냥 좀 뭐래 그 정도 생각만 했죠. 목포시 오감동의 한 편의점에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돈을 뺏으려 했다는 여성 종업원의 신고가 접수된 건 저녁 7시 10분쯤. 방패와 함께 등장한 경찰들이 범인을 찾았지만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을 저지르고 10분 뒤 편의점에서 150m 떨어져 있는 마트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역시나 50대의 여성 종업원이 홀로 일하고 있던 마트였는데 현금 5,000원을 빼앗겼습니다. 남자애가 있는데 이제 바로 여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니까 눈치타고 쳐다보면 그랬냐? 여성이 홀로 일하는 가게만 노린 건데 결국 두 번째 범행 뒤 배회하던 남성은 1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미리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고 특수 강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전남과 전북, 광주를 오가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7,500만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오늘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피의자는 지난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여수, 광주, 익산 지역 피해자들로부터 7,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보이는 승객을 태웠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해당 남성을 피의자로 특정한 뒤 여수에서 붙잡았습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여수 지역 민주당 시도 의원들이 김회재 전 의원에게 사과와 함께 정계 은퇴를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강압수사였으며 범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당시 수사를 지휘한 김회재 전 의원은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재심 결과는 당시의 검찰 수사가 조작과 인권 침해로 얼룩져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백씨 부녀에 대한 김 전 의원의 사과와 정계 은퇴를 요구했습니다. 전남이 AI 데이터 센터와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 등 에너지 전환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에너지가 기업을 부르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시대인데요. 이런 변화 속에 목포에서 열린 취업 박람회에도 처음으로 에너지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최다훈 기자입니다. 목포해양대학교 캠퍼스가 청년들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각 기업 부스마다 취업 상담이 이어지고 현장 면접도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목포해양대학교 취업박람회. 올해도 해운기업과 유관기관 등 60여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매년 해가 거듭해가면서 더더욱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관심도 그렇고. 올해는 처음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 등 14곳이 참여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실 약간 정보 쪽으로는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양한 기업들이랑 실제로 상담을 해볼 수 있어서 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특히 전남은 AI 데이터 센터와 국가 AI 컴퓨팅 센터 등을 잇따라 유치하며 에너지 고속도로와 연결된 미래 핵심 지역으로 최대의 기회를 맞은 상황.
미래 산업기지로 발전하기 위해선 공동체의 노력,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이 핵심 과제인 상황에서 이번 취업 박람회에 에너지 기업들이 참여한 건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약 2만 6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개발, 건설, 운영 과정에서 많은 지역 인재를 필요로 하며 이번 취업 박람회를 통해서 우수한 인재 발굴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에너지가 기업을 부르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흐름. 에너지 AI 기반 기업들의 전남을 향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로 연결될지 그 기초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오늘도 맑고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높아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2도, 한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2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주중에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이번 주말인 토요일부터 전남에 비가 시작돼 기온도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순천시가 내년 공원 녹지 분야에서 총 13개 사업에 국도비 2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 추진 예정인 주요 사업은 순천만 동천하구 탄소 저장숲, 자녀 안심 그림숲, 산림복지 나눔숲 조성 등입니다. 순천시는 이번 재원 확보로 도심 곳곳에 생활권 도시숲 조성을 통해 탄소 중립 실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수산물 유통센터의 기능을 지역의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정립합니다. 광양시는 광양수산물 유통센터를 단순한 수산물 유통 기능을 넘어 지역의 대표 융복합 문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센터 활성화 TF팀을 운영하고 지역 소상공인 플리마켓과 수산물 직거래 장터 등을 개최해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앞으로 센터 기능의 재정립을 위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유통센터 시설 개선과 문화공간 조성, 해양수산연계 문화행사 개최 등 단계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반복되는 고수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여수시가 아열대성 어류의 시험 양식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국립수산과학원 등과의 협의를 통해 벤자리 종자 1만 마리를 분양받아 거문도 해역 가두리 양식장에 입식했습니다.